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긴급 승인된 백신들 가운데 첫 정식 승인으로 이번 발표가 미국 내 백신 접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승인한 백신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이 백신 접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사그러지면서 그간 백신 접종을 미루었던 많은 시민들이 접종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I think this is an additional confirmation of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vaccine. There were several people that they were more skeptical than others about the vaccine being used with an emergency authorization license. 식품의약국은 전체 미접종자의 최대 30%가 이번 승인을 통해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긴급사용 허가 때 사용한 백신과 동일한 성분이 사용됩니다. 때문에 1, 2차 접종에 교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은 앞으로 코머너티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합니다. 정식 승인으로 백신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가능해졌고 정부를 통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납품도 가능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가용한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여되는데 보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식 승인 제품은 안정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등 제출 서류가 방대하고 심사에도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화이자는 지난 5월 7일 정식 승인 심사에 들어갔고 모더나는 이보다 늦은 6월 1일 식품의약국에 정식 승인을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식품의약국의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인 분쟁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이 주도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의 FDA 정식 승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중대한 전환점, 이정표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접종을 망설여온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FDA의 백신 정식 승인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FDA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정식 승인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확실한 기준,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가 세워졌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After a strict process, the FDA has reaffirmed its findings that the Pfizer COVID-19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and the FDA has given its full and final approval. 바이든 대통령은 곧이어 미접종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o let me say this loudly and clearly. If you're one of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said that they will not get the shot until it has full and final approval of the FDA, it has now happened.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각 주와 지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증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FDA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실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9,200만여 명, 미접종자도 아직 8,5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으로 미국 내에서 한동안 정체됐던 백신 접종 속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시는 오늘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발표가 나온 직후 모든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접종 증명 대신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었던 선택지를 없애고 모든 교직원이 반드시 접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공립교직원에 대해 최소 1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3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직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지침의 시기가 적합하다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드 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오늘 이 같은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교사노조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시당국 측에 의무화 지침을 내릴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 보건 문제로 인한 면제 사유를 두는 등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해서 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re going to start immediately working with labor unions. I spoke to the leaders of the key unions over the last few days, and we're going to start bargaining with them immediately on the impact of this decision and how to ensure we can implement it properly and fairly. We're going to work together. 드 블라지오 시장은 교직원을 시작으로 더 넓은 범위의 공직원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릴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은 많은 학교와 교직원들이 이번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직원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직원의 63%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모든 교직원 포함 주당국 직원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등 모든 교내 직원이 포함되며 공립대학교에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단 뉴욕시와는 달리 매주 혹은 격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부모들에게 모든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자녀들이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늘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으로 망설이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LA 한인회관 외벽에 아시안 혐오, 증오범죄 예방을 알리는 대형 벽화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벽화 제막식 현장을 김경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금도 매일 19건의 아시안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는 아시안 혐오, 증오범죄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타운 차량 시위, 연합 시위 행진은 물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해왔습니다. 오늘 LA 한인회관 북쪽 외벽에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 근절, 평화를 기원하는 벽화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검은 장막이 거치자 푸른빛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안 얼굴을 모아 제작됐고 This is home이란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This is home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는 그냥 우리 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데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라 한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Korean American들로서 우리도 당연히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오늘 벽화 제막식에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리디아 라만 LA 시의원과 힐렐 뉴먼 이스라엘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존 리 LA 시의원,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 이상의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축하 무대로 이스라엘 전통음악이 기타와 어우러진 바이올린 선율에 담겨 앞으로의 증오범죄 근절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화랑 청소년 재단 한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북연주팀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K-팝과 북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벽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 전액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유대인도 증오범죄 피해가 많았던 만큼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평화 기원을 위해 이스라엘 총영사관에서 먼저 한인사회의 지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We've witnessed, unfortunately, with sorrow, a rise in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also against Jews. In LA, we've had Jews attacked on the streets in LA, so we understand and we sympathize and we express our sympathy with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So we thought it's important to stand together, and there's no better way than by art to do that. LA 한인회는 교통정체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벽화를 2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LA 한인타운 인근 라티노,
흑인 커뮤니티 등과의 유대 관계는 물론 다양한 부분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주민 발의안 22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해 선거에서 통과된 사안을 뒤집는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한 발의안 22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프리얼 코트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AB5 법 적용을 우버와 리프트 등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 붙여졌던 AB5 법안을 살펴보면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자는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운전자에게 보험과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공동으로 발의안 22를 추진해 지난해 11월 선거에 붙였고 유권자의 58.63%가 찬성해 독립계약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헌 판결을 한 담당 판사는 발의안 22는 공유업체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성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일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을 통해 주민 발의안에서 이미 통과된 사안을 위헌 판결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해 선거 당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법안의 찬반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대로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가 정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운송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도어대시와 그럽허브 등 배달 전문업체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내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에게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공유업체를 비롯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의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내일 오후 6시 부에나팍 시청에서 열립니다. 부에나팍 시는 내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과 3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고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안건은 현재 5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 시 선거구역을 4개로 줄이고 시장직 선출을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대로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지구는 면적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한인 투표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인 사회 입장에서는 현재의 선거구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시민권자협회, 비영리단체 K-타운 액션이 관련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 첫 공청회에 한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 한인 상가 등을 중심으로 청원 서명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인 인구는 6번째로 많은 15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토요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통계를 토대로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거주 지역 역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족별로는 중국계가 가장 많았는데 한인은 인도와 필리핀, 베트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1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민족별 소득 수준도 공개됐습니다. 한인들의 평균 연소득은 74,323달러로 전체 아시안 민족 가운데 중위권에 자리했습니다.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13%를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이하 중저소득층 역시 32%로 평균치를 넘어 한인들의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자가 60%로 아시안 전체 평균치를 상회한 반면 주택 소유 비율은 56%로 64%인 아시안 전체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출신 국가별 통계는 2020 센서스 결과가 아니라 센서스국이 매년 발표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추정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고 홍명기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의 장례식이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도산 기념사업회 측은 당초 사회장으로 치르려던 장례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교회장으로 치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장례식은 로마린다 한국인 SDA 교회에서 장례위원장은 오충환 담임 목사가 맡게 되며 아직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례식과는 별도로 고인에 대한 추모식도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한상 드림재단 조병태 공동이사장이 추모식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고인이 생전 깊이 관여했던 도산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인랜드 한인회를 중심으로 실행위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추모식 일정 역시 구체적인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